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타파 29회 3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갑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자, 1번 지문.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을 한 경우, 사망을 하면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망을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300만원 이상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전부 결격사유니까 등록 2번도 결격사유, 3번도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1회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1이네요.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성명 사용하고 양도 대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그건 자격증 양도 대여와 똑같고요. 만약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그건 등록증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문제입니다. 39번. 과태료 부과권자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요거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죠? 틀린 것. 1번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역시 협회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3번 연수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등록관청 X네요. 등록관청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실시하니까 연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도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안 하면 등록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이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은 연수교육받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 7일 이내 미반납, 시도지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연수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나머지는 정부 등록관청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는 오로지 신고관청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자, 농지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농지법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단기 존속기간 원칙 3년 예외 5년이죠. 그럼 중간에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고 나갈 때는 새로운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 나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경우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은 안 하죠. 전용 허가, 전용 신고의 경우. 자,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당연히. 5번 지문, 주말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입니다.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5번 지문이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이 또 뭐가 있습니까?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고요.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지 소유 상한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한다면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의 경우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